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기초해부 생리 시간입니다. 7단원 들어갔고요. 호흡기계 구조와 기능 배워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만 해도 지금 수업 시간에 성인간호, 해부, 그다음에 기본간호 막 되게 중복되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호흡기계 성인간호에서도 얼마 전에 좀 배웠었는데 이번에 또 기초회부 생리 시간에도 호흡기계를 배웠어요. 아무래도 같이 배우는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내용이 더 이해가 잘 되고 자꾸 복습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우선 그 호흡기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이제 내용 정리를 좀 해봤어요. 내용은 방대하지만 제가 정리한 거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2와 CO2의 가스 교환 자체를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의 정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을 호흡이라고 한다. 그래서 호흡에는 폐호흡과 조직호흡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호흡은 외호흡이라고 하고요. 조직호흡은 내호흡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폐호흡 자체는 폐와 모세 혈관 사이의 호흡을 말해요. 폐에서는 그 산소를 들이마셔가지고 모세 혈관에 산소를 전달해주죠. 반대로 모세 혈관에서는 그 쌓여있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폐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폐와 모세 혈관 사이의 가스 교환을 폐호흡이라고 해요. 상대적으로 폐에는 숨을 들이마셨기 때문에 모세 혈관보다 산소가 더 많겠죠. 그리고 모세 혈관은 몸의 각 부분을 다 돌고 들어온 이산화탄소가 폐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폐에서는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보내고 모세혈관에서는 쌓여있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폐로 보냅니다. 이게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가냐? 그 농도의 차이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확산에 의한 겁니다. 그 용질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확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폐 쪽에 산소 농도가 더 높아서 모세혈관으로 확산에 의해서 산소를 옮겨주고 모세혈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서 확산으로 인해서 폐로 이산화탄소를 내밀어주는 이러한 호흡을 폐호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조직호흡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혈관으로 또 산소가 들어왔어요. 이 모세혈관에서는 각각의 조직으로 또 산소를 내보내줍니다. 그 조직에서는 돌고 돌은 쌓여있는 이산화탄소가 다시 혈관으로 이제 옮겨가죠. 이렇게 해서 혈관과 조직 사이의 가스 교환을 조직호흡,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혈관에 이제 폐에서부터 받은 산소가 아주 많아요. 이거를 조직으로 보내줄 때는 확산에 의해서 또 용매가 이동하죠. 그 다음에 온 몸을 돌고 돌아온 이산화탄소가 조직에서 그 다량이 있기 때문에 혈관 쪽으로 용질이 이동이 됩니다. 그렇게 또 확산으로 이동이 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혈관과 조직 사이의 가스 교환, 내호흡, 조직호흡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폐에서 혈관으로 가는 호흡, 외호흡, 혈관에서 조직으로 가는 호흡, 내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은 다 확산에 의해서 호흡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 보겠습니다. 호흡기는 일단 코로 시작하죠. 비강에서 시작해가지고 인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두에서 후두로 가죠. 그래서 후두, 음식물 같은 경우는 식도로 넘어가겠지만 이제 공기는 후두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관지로 가서 폐포까지 전달하는 게 그 호흡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코에서 인두, 후두까지를 상부기도라고 하고요. 그 밑에 기관지, 폐포까지를 하부기도라고 합니다. 호흡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기 자체는 가장 위험한 특징이 병원체의 탈출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실게요. 이게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호흡기가 가장 위험한 병원체의 탈출 통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의 차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 먼저 보겠습니다. 코는 비강이라고도 하는데 호흡의 첫 관문입니다. 이제 호흡이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그 소리의 공명기관인 부비동이 있는 곳이에요. 이 부비동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코에 부비동이 있는데 이 부비동에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이제 축농증이라고 하고요. 코 안에 있는 그 코털이나 상피 점막 등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먼지,
흡착을 여과시키고 그다음에 찬 공기가 들어온 거를 좀 따뜻하게 덮이고 습기를 더함으로써 이제 안으로 더 산소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코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인두 보겠습니다. 인두는 공기와 음식물의 공동 통로라는 게 중요합니다. 공기도 들어가고 음식물도 들어가는 공동 통로죠. 그래서 인두에서 그 밑에 후두와 식도로 나눠진다는 거. 근데 그 인두 자체는 공동 통로이면서 의식이 없을 때 그 목의 자세나 혀의 위치에 따라 잘 막히기도 하는 부위가 바로 인두입니다. 그래서 그 막힘으로 인해서 호흡이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이 인두에 염증이 생기면 이게 중이염, 인두 자체가 이관 염증이 그 이관을 따라서 그 귀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중이염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이염의 처음에 인두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인두 편도가 그 비대해지면 이걸 아데노이드라고 한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후두 넘어가겠습니다. 후두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9개의 연골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9개의 연골 중에서 갑상연골이 가장 큰데 이게 흔히들 말하는 그 남자 목 부분에 있는 그 아담의 사과라는 거, 아담스 애플이라는 그 부분이 갑상연골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성대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후두에는 후두개라고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뚜껑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삼켰을 때는 뚜껑을 닫아서 그 음식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항상 열려 있다가 다시 음식물이 들어올 땐 닫히고 후두개에 개폐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두개가 잘 작용이 되지 않으면 흡인성 폐렴 걸리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음식물이 이제 기도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흡인성 폐렴이 생긴다는 거 그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과 기관지 보겠습니다. 그 기관은 처음에 하나의 기관으로 내려와 가지고 폐에 다가갈수록 두 개의 기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기관지 중에서도 특히 오른쪽이 더 짧고 왼쪽보다 굵고 수직입니다. 그래서 그 이물질의 흡입이 잘 돼서 더 감염이 잘 일어나는 부위가 그 기관지의 오른쪽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관 자체는 그 기관이나 후두가 막히는 경우에 이 기관을 뚫어 가지고 그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관 절제술을 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관과 기관지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번 폐 들여다보겠습니다. 폐는 말 그대로 이제 호흡기의 마지막 통로죠. 호흡의 끝나는 부분입니다. 코로 들어온 그 호흡기 시작해서 폐에서 끝나는 게 이제 호흡기잖아요. 그래서 폐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폐 끝에 달려있는 포도송이 같은 폐포를 통해서 실질적인 가스 교환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폐포에서 그 혈관으로 그 산소를 보내죠. 이 혈관에서는 다시 각각의 조직으로 산소를 보내는 외호흡과 내호흡이 일어나는 그 첫 단계가 폐포라는 거, 실질적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폐 자체에는 근육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앞서 해부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호흡에 쓰이는 근육, 늑간근하고 횡격막입니다. 이 늑간근과 횡격막의 그 이완과 수축 작용으로 폐의 그 흡기와 호기가 이루어져서 호흡이 완성된다라는 거 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폐에는 폐 표면과 갈비뼈로 이루어진 부분의 안쪽을 덮고 있는 흉막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가슴막이나 늑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흉막에는 그 폐 확장 수축에 따른 마찰을 막기 위해서 안에 흉막 사이에 윤활액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흉막이 있고 그 안엔 윤활액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폐와 폐포, 모세혈관, 조직 사이에 산소와 CO2의 그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데 그 산소의 특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넘어가면은 그 혈색소 안에 적혈구 있죠. 그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4개의 산소를 달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그 혈액중으로 운반이 됩니다. 산소는 헤모글로빈에 붙어서. 근데 이러한 산소가 부족했다 하면 나타나는 증상은 맥박과 호흡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청색증과 불안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참고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수업 길게는 안 나갔고요. 팩까지 해가지고 내호흡과 외호흡의 관계까지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설명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이해되셨다고,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댓글도 좀 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저희 그 청취자 여러분들은 얌전하신 것 같아서 반응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